안녕하세요. 투마치 팍입니다. 구독자님의 요청 종목 공부해보았습니다. 오늘은 3분기부터 매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수익성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대덕전자라는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분석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심텍과 같은 맥락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기와 LG이노텍과도 연관성이 있고 오늘 관련된 산업 쪽이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반기에 좋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마치 팍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먼저 대덕전자의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대덕전자는 인쇄 회로기판 전문 업체로서 메모리 모듈과 패키지 등 여러가지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인적 분할로 작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2020년 5월에 재상장하였고요. 분할 전 회사인 대덕의 사업 중에서 PCB 쪽 인쇄 회로기판 사업 부분을 따로 분리해서 재상장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는 반도체 및 모바일 통신기기 등 각 분야에 걸쳐서 첨단 PCB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될수록 더욱더 우수한 기술력이 요구되고 있고요. 4차 산업을 주도할 5G 통신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에 요구되는 대용량 다기능화 초박판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행 기술을 확보하면서 첨단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분할을 하면서 더욱더 차트가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솔루스 첨단 소재와 같은 느낌이 차트상에 나고 있습니다. 오늘 7월 29일 기준으로는 15,900원을 기록하면서 시가총액은 7,857억 원, 외국인 소진율은 8.51%를 보여주고 있고요. 함께 많이 찾는 종목 동종업계에서는 삼성전기와 일진머티리얼즈, LG이노텍, 대주전자재료까지 같이 검색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연관 검색어 쪽에서는 아비코전자라든지 코리아서키트, 테크윈과 같은 기업들, 심텍까지 같이 연관이 돼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가 전자장비 상장 기업인 브랜드 평판 순위에서 7월 부분 1위를 올랐다는 소식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 기업 평판 연구소가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텍이 17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것으로 브랜드 면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덕전자는 7월 14일 뉴스를 보시면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계속해서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추정이 되고 있다는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는 대덕전자가 본격적으로 FCG BGA 시장에 진출하는 시기로 비메모리향 쪽의 생산 및 매출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 나오고 있고요. 3분기도 영업이익이 141억 원으로 실적 호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덕전자도 심텍과 같이 잘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 발로 전자기기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면서 반도체 쪽이 작년부터 극심한 공급 부족에 도달하였습니다. 일본 기업이 점유율 50%의 독주 속에서 중국이 최근에 고성능 PCB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도 뒤질세라 라인은 증설에 나서고 있다는 부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외 인쇄 회로기판 PCB 회사들의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 FC BGA라고 하죠. 기판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는 PC나 서버에 들어가는 중앙 처리 장치용 기판으로 현재 극심한 공급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 및 중국 업체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준비하고 있으면서 생산 라인 증설이 계속되고 있다는 부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덕전자는 기판 전문 제조사로서 패키징 기판 및 모바일용 기판의 매출 비중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업계 내 상당 수준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유니마이크론이 작년에 이어 다시 한번 화재가 발생되면서 수혜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글로벌 PCB 수급 사항은 이에 따라서 더 크게 타이트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었었고요. 어제 나온 기사를 보셔도 삼성전기가 반도체 기판 쪽에서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단계적인 증설을 검토하겠다는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듯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는 바로 비메모리 기판으로서
PC향 CPU, 서버 네트워크 및 자율주행의 CPU 역할을 담당하는 반도체용 기판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본의 이비덴과 신코, 한국의 삼성전기 다음으로는 대덕전자가 이 사업에 진출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엔드 기술을 요구하는 고부가가치 제품이라는 부분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LG 이노텍이 미래 먹거리 기판 소재 부분의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동종 업계들의 전체적인 업황이 올라오는 느낌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FCBGA의 심화되는 공급 부족과 그에 상응하는 고마진이 이어진다는 부분, 2022년도 대덕전자가 매출액 1.1조 원, 영업이익률 9%를 추정하고 있다는 부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만과 일본에 상대적으로 비해서 동사가 저평가에 따른 투자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는 소식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공급 부족은 더욱더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채굴이라든지 차량 전장화 등 여전히 전방 수요를 자극할 이벤트가 상당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공급자 우위에 고마진 시장은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대만 경쟁사 화재로 인해서 DDR6와 DDR5로 기회가 또 창출되고 있다는 부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PCB는 기저효과 및 경쟁사 철수에 낙수 효과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저평가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2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내년도까지 좋아질 것이라는 퀀텀 점프가 나왔었고요. 19,000원에서 이제는 목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적을 보시면 작년도 6,206억 원 매출에 영업이익 27억이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9,866억 매출에 374억 원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성장주의 느낌이 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크지 않다고도 볼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성장주로 인정을 받으면서 업황이 살아난다는 쪽에 더 집중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 PER로 보면 지금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오면 영업이익에 크게 개선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7월 3일에 나왔던 SK증권에서 주간 추천주에서 바로 포스코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대덕전자가 뽑혔는데요. 포스코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매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 기판과 FPCB, MLB 14%의 비중까지 패키지 기판이 전사 실적의 중심축인데요. 고부가 패키지 기판인 FCBGA 위주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지난 하반기에 900억을 투자했다는 부분이어서 올해 1분기까지 700억을 추가했다는 투자 공시가 나왔다는 부분에서 매우 좋은 전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2천억 원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공급자 우위에 고마진 제품에 계속해서 부족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부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관련하여 대덕 1우와 대덕전자 1우는 윤석열 테마 관련주로도 엮이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석좌 교수와 연구소장인 서울대를 다시 한번 방문하면서 대덕전자가 부각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었습니다. 최근에 15일에 나왔던 기사를 또 보시면 목표 주가는 이제 22,000원까지 10% 상향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15,900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올라갈 자리가 많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향, 다층 인쇄 회로기판 매출 증가와 서버 네트워크향 수익성 개선, 반도체 PCB 인쇄 회로기판 중 MCP, 멀티칩 패키지와 반도체형 패키지, 칩스케일 패키지 등 메모리향 매출 증가로 제품 믹스가 개선됐다는 부분, 비메모리향 쪽에서 또 플립칩, 칩스케일 패키지 가격 인상 매출 확대로 마진율이 개선된다는 부분, 향 쪽에서 경성과 연성 PCB의 흑자 전환까지 다각도로 좋아지는 모습에 호실적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6월 15일에 나왔던 대신증권 리포트를 보시면 역시 3분기부터 본격적인 수익 창출이 예상된다는 부분 확인이 되고 있고요. 공장이 완공된 부분이 3분기에 매출이 반영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근의 차트를 보시면 안정적으로 바닥을 그리면서도 바닥이 높아지는 부분, 꾸준한 우상향으로 성장주의자 가치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렸던 가장 최근 리포트인데요. 목표 주가를 22,000원까지 상향하자는 내용,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이 2021년도 193%, 내년도에는 91%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PCB 효율화 진행으로 내년도가 제도약의 시기로 판단되고 있다는 부분,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진출로 인해서 PCB 업체 중 대덕전자의 기술이 차별화가 될 것이라는 부분, 밸류에이션 상향으로 이 부분이 연결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부가 중심의 포트폴리오 강화로 매출과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부분, 자동차양 반도체에서 서버 네트워크 분야로 전방 산업이 확대될 것이라는 좋은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익성 위주 사업을 운영하는 가운데 비메모리 시장의 진출 확대 수혜주로 다시 한번 대덕전자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분별로 보시면 패키지 기판 쪽과 MLB 쪽에서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반도체 통신 장비,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자동차 셋톱박스까지 PCB 기판이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또 5G 통신 장비용 쪽에서 MLB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는 부분까지 이렇게 5G 관련주로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덕전자와 삼성전기, LG이노텍, 심텍, 인터플렉스 같이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대덕전자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PCB의 고부가와 확대와 관련된 내용, 호황이 된다는 내용은요. 바로 반도체 PCB의 층수 증가, 멀티화와 회로 선폭의 축소, 미세화, 또 반도체 PCB의 평균 공급 단가, ASP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 나오고 있고요. 멀티화와 미세화를 추구하고 있는 MSAP 공정 투자 확대로 반도체 PCB 제품의 고부가화가 증가되고 있고, 패키징 업체의 기술 변화에 따라서 비메모리즈 시장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기술이 요구된 제품 등의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투자에 집중하면서 전체적인 산업을 이끌고 있다고 보이고 있고요. 데스크탑 및 노트북 시장 확대와 5G 폰으로 전환을 감안하면 앞으로 반도체 PCB 공급은 계속해서 수요 증가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 대덕전자가 본격적으로 FC BGA 시장이 빨리 진출했다는 부분 계속해서 좋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머치 팟과 함께 대덕전자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목표 주가 2만원까지 성장성을 지켜보면서 솔로스 첨단 소재처럼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 시장이 자동차 전방 산업화, 여러가지 5G 통신 장비 쪽에서부터 계속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마진의 그런 많은 수요를 찾는 부분은 이어지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팟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